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할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비트코인 과거에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던 중요한 기술적 지표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유명한 피터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트레이더로서 굉장히 오랜 그 기간에 그 전문 인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전문가가 이제 분석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2016년도, 2017년도 강한 상승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흐름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지지선은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이 터치를 계속 2015년부터 계속 해오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왔다는 거죠. 이게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이게 주봉으로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그 18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이 이동평균선을 보면 신기하게도 계속 지지를 받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하강하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지지선을 계속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걸 뚫고 완전히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빙성을 좀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피터 브렌트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똑같이 2019년도에도 여기서 지지를 받는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직 이 이동평균선에 딱 닿지는 않았어요. 이 터치가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보통 이동평균선과 이 봉 차트는 일부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상승장에서는 이런 터치는 계속 이어졌었고, 벌써 여기서 화살표에 표시된 것만 9번 정도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강한 불장에 가기 전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항상 이평선과 이 캔들 차트가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 이평선이 어떤 이평선이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더 제대로 가져와 봤는데 지금 깔끔하죠.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이 터치됐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몇 번을 지금 터치하면서 계속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 18주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이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중요한 점은 터치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과연 18주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게 맞을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정확도가 좀 더 높은 이평선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깔끔하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지점들이 좀 더 명확합니다. 선들에 딱 정확하게 걸리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지를 받는 지점들이. 그래서 아주 실어라기까지 딱 정확하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20일 EMA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로 보실 때 20일 EMA선을 선택하시면 볼 수가 있고요. 20일 EMA선은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 지지선을 보시면 명확하게 언제 지지를 받았는지가 딱딱 보여요. 눈에 한눈에 보이고 그 지지선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정쩡하게 걸치는 부분보다 이렇게 터치를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딱딱 보이게 돼요. 그래서 21 EMA에서는 정확하게 그 지점들을 찍어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터치가 될 건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015년도부터 2017년도 강한 상승장에서 이런 패턴들을 읽어내실 수가 있을 거고, 지금 2019년도에는 한 번도 여기를 터치한 적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터치하는 구간들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은 계속 상승하면 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캔들 차트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 버리면 그 연결 지점이 터치도 하지 않고 가는 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상승장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상승해 본 적이 없어요. 이평선을 꼭 한 번씩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캔들 차트가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이평선하고 이격도를 굉장히 좁혀놨죠. 그래서 이 좁혀지는 지점들이 이제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터치를 하는 지점이 이제 과연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첫 번째는 이 캔들 차트가 내려오면서 찍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평선이 요 밑에 있으니까 지금 이 가격대를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되고, 이 조정들이 좀 더 깊어야 됩니다. 깊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가격대를 터치하긴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20일 EMA 선이 있는 곳은 8,700달러 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평선은 계속 올라올 것이고요. 이 가격대가 올라오면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9,000달러 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0달러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대가 여기에서 횡보를 한다. 만약 이렇게 횡보를 해서 계속 그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 이평선이 따라서 올라오게 되면서 그때 마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 그리고 가격대가 좀 더 상단에서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만약에 이걸 터치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하고, 만약 상승을 하더라도 터치를 한번 할 가능성들이 더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되었죠. 이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수렴을 하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한 번씩 나와줬기 때문에 이걸 터치하는 그 구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패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크립토매니악 1012 분석한 비트코인의 가격 단기적인 전망들인데요. 이게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지지를 받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단에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아지는 흐름들이 보면 헤이켄애쉬 차트로 지금 이제 본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 삼각수렴이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000달러 선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10,000달러 선까지 왔어요. 과거에 지금 예측한 거기 때문에 이게 며칠 전 13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거의 차트가 지금 맞아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차트로 보면 정확하게 지금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000달러 선을 찍었습니다. 10,000달러 선을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삼각수렴 형태로 만약 가게 돼야 된다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줘야 돼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상단으로 방향을 틀어 줘야지만
이게 이제 수렴하는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확률은 이걸 지지받고 올라가는 확률이 첫 번째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지지받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는 지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저점인 9,300달러 선까지도 이제 내려갈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10,000달러 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거고요. 이 지지선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게 깨지고 내려가느냐를 단기적으로는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다고 해서 이게 뭐 깨졌다고 해서 완전히 내려가고 모든 게 이제 다 끝나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그냥 보시는 것이다 라고 좀 마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제가 또 다른 지표들도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더 크리프토미스트가 분석을 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지금 바운스가 되는 부분은 이제 9,800달러 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하락세가 삼각으로 지금 수렴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거나 할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200달러 선까지도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차트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더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는 차트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데이 차트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슈레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실레이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RSI나 이런 것들이 지점이 계속 이 저점에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 바텀으로 지금 두 번째 지지를 받았던 41.26 쪽이 지금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퍼브스에서 대규모 홍콩 시위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굉장히 그 시위가 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공항을 점유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한 홍콩 시위가 이 지역의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굉장히 이 시위가 이제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심각함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프리미엄으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근 글로벌 P2P 비트코인 거래소인 로컬 비트코인에서 4%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팜폴리아노 모건크릭 에셋의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홍콩이 계엄령하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글로벌 혼란과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홍콩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도 친시장 성향의 이제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 패배하자 포퓰리즘 시대 회귀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점령하면서 비트코인이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의 혼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장의 혼란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들이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동 이 이제 예측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렉스 크루거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작년 12월 바닥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선은 1,300달러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심리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유용해요. 의외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대변하는 것 같고, 지금 극단적 공포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10일 정도로 지금 되어 있죠. 어제만 해도 이제 공포 수준 45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계속 그 하향으로 향하면서 이게 더 강화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때 여유롭게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 개인의 대중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되고, 왜 이 공포에 들어갔을까, 극단적 공포에 들어갔을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를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런 때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이 극단적 공포로 한번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그때 오히려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 심리 지수가 바뀌게 됩니다. 탐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심리는 지수에 따라서 등락이 계속 결정이 됩니다. 지수가 계속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 극단적 공포 쪽으로 가게 되고,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극단적 탐욕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를 역으로 봐야지, 이 상태대로 그대로 따라가서는 여러분들은 투자에 굉장히 그 손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계속 컨트롤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공포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시점, 오히려 극단적 공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극단적 탐욕일 때요. 그럴 때 오히려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너무나 욕망에 지금 치우쳐 있구나를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냉정하게 그럴 때에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그리고 시장을 지켜보실 수 있는 눈이 좀 더 객관적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 이더리움 외 비트코인 클레이튼 추가 지원을 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에서 이제 다른 코인들을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도 클레이튼, 카카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이 클레이튼을 추가 지원하고, 클레이도 이제 이 지갑에 들어가게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S10부터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여기에 SDK, 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에 비트코인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게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비트코인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삼성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는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지원이 된 거고, 원래는 이더리움만 우선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가고 이 클레이트까지 추가 지원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과거에도 이게 이제 의아하게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지원이 안 되느냐. 결국에는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들은 결국에는 지원이 하나씩 늘어나게 될 것이고, 웬만큼 사용자들, 유저들이 이제 확보가 된 암호화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과 지금 국내의 카카오 이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지갑부터 우선은 개발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실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고 SDK 삼성 블록체인 SDK 공식 버전은 2019년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들이 계속되면 유저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실제 사용하는 것들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